everything's bright, everyone's happy, and spirits are light. I am sitting here thinking, alone with my drink, as I do this time of the year. Do you remember when love was around? When we were alone? 우선 오늘 보여드리는 이 튜토리얼이 기본적으로 짧은뜨기를 알고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영상 중에 코바늘 기초에 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고 연습을 한 다음에 이 영상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짧은뜨기를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우선 가방의 바닥부터 만들어 볼 건데, 바닥의 사이즈가 가로가 15코, 세로가 5단, 15코 5단 사이즈의 직사각형 편물을 만들 거예요. 자, 실을 가지고 와서 시작 매듭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편한 대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손가락으로 만드는 게 편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작 매듭 하나를 만들고 사슬뜨기 15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15. 자, 사슬뜨기 15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사슬뜨기 15코가 가방의 가로 사이즈가 되는 거고, 세로 사이즈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5단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한 단에 짧은뜨기를 15코씩 하면서 5단을 올려줄 거예요. 그럼 이제 세로 사이즈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시작 사슬이 15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슬에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하면서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하면 되거든요. 자, 바로 해볼게요. 한 단에 첫 번째 짧은뜨기가 만들어질 때는 기둥코인 사슬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둥코인 사슬 하나를 먼저 올리고, 자, 방금 만든 사슬은 기둥코인 거고, 기둥코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코가 첫 번째 코가 만들어지는 사슬이에요. 여기에다가 바늘이 걸리게 됩니다. 기둥코에 거는 게 아니라 그 왼쪽에 있는 코가 첫 번째 짧은뜨기가 만들어지는 코예요. 여기에 바늘을 걸고 짧은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첫 코 부분 표시가 필요하다 생각되면은 이렇게 마커핀으로 첫 코에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보이는 사슬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하면서 15코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첫 번째 코 하나 했고, 그 왼쪽의 코 사슬에 반쪽만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또 해줍니다. 그 왼쪽 사슬에도 마찬가지로 반쪽만 걸어서 세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해서 15코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는 방법은 안 어렵죠?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방법이니까. 자, 마지막 코 15코. 이렇게 마지막 15코까지 다 해줬습니다. 자, 내가 15코 맞게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는 방법 또 알려드릴게요. 바늘에 걸려있는 요 실 빼고 그 밑에 있는 V자 모양부터 따라가면서 세워주면 되는데, 자, 요 바늘에 걸린 거 빼고 V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마커핀 걸린 거까지 세워주셔야 돼요. 15코. 이렇게 맞게 떴고, 이제 2단에 들어갈 건데,
2단에서부터는 자, 일단 기둥 코인 사슬 하나를 먼저 올리고 편물을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기둥 코인 사슬 하나 먼저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걸어주는데 이번에는 사슬의 반쪽만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사슬의 전체를 이렇게 다 걸어서 짧은뜨기를 15코를 해줍니다. 자, 기둥 코인 사슬 하나를 올리고 그 왼쪽에 있는 코가 첫 번째 코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걸고 짧은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사슬의 전체를 다 걸고 두 번째 코 해주고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자, 마커핀 걸려있는 부분이 마지막 코 여기에다가 마지막 15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줬습니다. 자, 3단, 4단, 5단은 2단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한 단에 짧은뜨기 15코씩 하면서 한 단, 한 단, 한 단 올려서 5단까지 만들어주세요. 저는 세 번째 단에 초반 부분까지 보여드리고 5단 완성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둥 코인 사슬 하나 먼저 올리고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바늘이 오른쪽에 가 있게. 자, 우리가 뜨개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뜰 수가 없겠죠. 역방향으로 떠야 되니까 자,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기둥 코인 사슬 하나를 먼저 올렸고 그 왼쪽 코가 첫 번째 코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바늘 걸고 세 번째 단에 첫 번째 코 떴습니다.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5단까지 올리면 이런 직사각형 사이즈의 편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방의 가로, 세로 사이즈는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높이를 만들어 줄 건데 높이는 6단부터 마지막 단까지가 가방의 높이가 되는 부분이고 6단에서부터는 지금 이게 바닥이잖아요. 바닥이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의 면을 삥 돌아가면서 뜨는 원형뜨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원형뜨기로 떠야지만 이렇게 가방을 완성을 했을 때 4개의 면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단부터 원형뜨기를 할 건데 그럼 한 단에 몇 코를 뜨는지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4개의 면을 뜨기 때문에 이 가로면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슬뜨기 15코를 했기 때문에 15코 위에는 짧은뜨기를 15코로 끝났기 때문에 15코 그러면 총 30코죠. 그럼 세로면은 5단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5코를 주울 거거든요. 그러면 5코, 5코에서 10코 그럼 총 한 단에 40코를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6단에서는 루프 스티치를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한 단에 총 40코의 루프 스티치를 뜨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6단을 시작할 건데 6단의 첫 번째 코부터 루프 스티치가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루프 스티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화분 커버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먼저 보고 연습을 한 다음에 이 영상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루프 스티치도 기둥코가 사슬 1개거든요. 그래서 사슬 하나를 먼저 올리고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게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기둥코 왼쪽 코가 첫 번째 코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먼저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왼손 엄지 이용해서 뒤에 있는 실 끌어다가 쭉 내려줄게요. 이렇게 쭉 내려준 다음에 바늘 이용해서 뒤에 있는 실 끌어다가 코 앞으로 빼주고 바늘 위에 2가닥이 걸려 있으면 자 이렇게 지금 2가닥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뒤에 있는 실 끌어다가 한꺼번에 통과. 짧은뜨기랑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엄지 이용해서 이렇게 실 끌어내리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루프 스티치 한 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를 마커핀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자, 첫 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제 모든 코가 다 루프 스티치를 뜰 거거든요.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바늘 먼저 걸고, 엄지 이용해서 뒤에 있는 실 끌어다가 쭉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부터는 짧은뜨기랑 비슷해요. 자, 두 번째 코도 완성을 했고, 세 번째 코에 바늘 걸고 엄지 이용해서 쭉 내려준 다음에 뒤에 있는 실 끌어다가 코 앞으로 빼주고, 두 가닥 걸려있는 거 확인했으면 뒤에 있는 실 끌어다가 두 가닥 한꺼번에 통과. 네 번째 코도 엄지 이용해서 쭉 내려주는데, 이 엄지로 이렇게 쭉 내려주는 이 실의 길이가 간격이 일정해야지 예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은 뭐 그것도 개성이 있겠지만 저는 좀 일정하게 내리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이도 너무 짧지 않게 막 이 엄지 사이즈에 딱 맞춰서 뜨는 거보다는 조금 길게 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길게 빼는 편입니다. 바늘 먼저 걸고 실 끌어내리는데, 저는 원래 내 엄지 사이즈보다 조금 더 길게 뽑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가로면에 15코 다 떠줬고, 이제 세로면에 5코를 주워서 떠줄 차례인데, 단에서 코를 줍는 방법은 이 단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남는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과 그 직전 기둥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늘을 걸어서 코를 주워서 떠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서 떠주시면 되는데, 나는 코 보는 법을 잘 모르겠다, 난 조금 더 쉽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세로면에 첫 번째 코가 걸리게 되는 구멍은 이 가로면에 마지막 코를 떠줬던 구멍이랑 같은 구멍이거든요. 제가 한 코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가로면에 마지막 코가 떠줘야 되는 구멍인데, 이 구멍은 세로면에 첫 번째 코가 떠지는 구멍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구멍을 찾을 거예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코, 그 밑으로 바로 또 두 번째 코가 바로 보입니다. 첫 번째 코, 그 밑에 두 번째 코, 그리고 또 그 밑에 세 번째 코. 그 코와 코 사이에는 이런 경계가 있거든요. 이게 단과 단 사이의 경계인데, 자, 명확하게 구멍과 구멍 사이에 이런 경계가 있죠. 이 경계를 보면서 구멍을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이렇게 구멍과 구멍 사이에 경계 다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를 찾아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가로 방향의 마지막 코부터 먼저 떠주고, 자, 마지막 코를 떠줬으면 같은 코에 한 번 더 걸어서 세로 방향의 첫 번째 코도 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 방향의 첫 번째 코도 떠줬고, 그럼 이제 편물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뜰게요. 이렇게 떠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불편하겠죠? 이렇게 돌려놓고 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가 들어가는 구멍을 찾을 건데, 첫 번째 코를 떴던 구멍이 여기니까,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놨을 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를 찾았지만, 이렇게 돌리면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코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 코, 그 밑에가 여기네요. 여기다가 바늘을 걸고 두 번째 코. 떠줬고,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찾아서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코, 이렇게 해서 세로 방향의 다섯 코 다 찾아서 떠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가로면도 마찬가지로 15코 떠줘야 되겠죠. 이제 가로면 뜨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하나, 아이고, 둘, 자, 이쪽 방향에 15코도 다 떠준 상태고 이제 마지막 이 세로면에 5코를 주워서 떠줄 차례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구멍을 5개를 찾아서 5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는 이 마지막 코의 구멍과 세로 방향의 첫 번째 코의 구멍이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가로 방향의 마지막 코의 구멍, 그거는 건너뛰고 그 다음 구멍부터 세로 방향의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이렇게 카운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세로 방향의 첫 번째 코는 지금 가로 방향의 마지막 코 떴던 구멍 바로 아래 여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세로 방향의 첫 번째 코를 떠주고 자, 그 왼쪽으로 세로 방향의 두 번째 코 떠주고 또 그 다음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마지막 다섯 번째 코 이렇게 떠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면이 다 루프 스티치로 채워지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6단이 완성이 된 거고 이제 7단을 들어갈 건데 한 단이 끝나고 다음 단으로 넘어갈 때 빼뜨기 없이 다음 단의 첫 코를 바로 뜨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7단의 첫 번째 코를 바로 뜨겠습니다. 여기 마커핀 걸려있는 부분이 첫 코니까 여기에 바늘을 걸고 7단의 첫 번째 코를 떠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커핀은 항상 옮겨서 달아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코를 떴으면 이제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떠주고 자, 이제 7단부터는 이 세로면에서 코를 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코 한 코마다 루프 스티치 한 코씩 하면서 단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6, 7, 8단 8단까지 떠준 상태고 이 정도 뜨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방에 틀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 부분이랑 이 높이에 해당되는 옆면 이 구분이 확실히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뜯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실이 굵기도 굵고 부드러워가지고 좀 숭덩숭덩 빨리 떠지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완성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높이를 지금 3단을 뜬 상태잖아요. 여기서 5단 정도 더 추가해서 높이를 만들어 볼게요. 6, 7, 8, 9, 10, 11, 12, 13
13단까지 떠줬습니다. 그럼 이 정도 높이의 가방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제 한 단 더 올려서 가방 높이를 조금 더 높게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 높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13단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노란색이랑 얘는 브라운 컬러인데 노란색은 제가 이 루프 스티치의 길이를 길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길쭉길쭉하죠, 루프들이. 근데 브라운 컬러는 조금 얘보다는 조금 짧게 잡았거든요. 자, 요런 모양의 차이가 있어요. 짧게 잡으면 요런 모양이고 길게 잡으면 엄청 풍성하죠. 여러분들 취향대로 뜨시면 되는데 요것도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짧게 만든 것도.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13단의 마지막 코를 떠줬던 부분이고 이제 여기 마커 걸려있는 부분이 첫 코죠. 첫 코에 바늘을 걸고 빼뜨기를 한 코 해줍니다. 자, 빼뜨기를 할 때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가 너무 크면은 안 예뻐요. 그래서 딱 맞게 줄여주고 빼뜨기를 한 코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실을 잘라줄게요. 실을 쭉 뽑아서 가방 안쪽으로 일단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가방에 쉐입을 잡아주는 작업을 할 건데 요런 플라스틱망 이용해서 쉐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방 안쪽에 모든 면이 플라스틱망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맨 처음 들어가는 위치가 바닥 부분 먼저 들어갈 거라서 자, 바닥 부분 사이즈를 재어줄 건데 가방을 이렇게 바닥이 보이게 뒤집어 준 다음에 플라스틱망 가져와서 재어봅니다. 일단 루프 스티치가 없는 부분이 바닥인 거죠. 이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재어볼게요. 가로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막 이거 정교하게 하시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또 세로 사이즈는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이만큼을 잘라주는 거예요. 저는 미리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가방 안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자, 플라스틱 망을 깔고 자, 이 망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 실을 이용해서 자, 돗바늘에 실을 걸어놨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가방이랑 망이랑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가운데 부분은 비워두고 왼쪽에 한번 고정을 하고 오른쪽에 한번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 사이로 바늘을 끼워서 이제 연결할 건데 저는 이 왼쪽에 약간 위쪽 부분에 한번 바늘을 걸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는 왼쪽 부분은 이렇게 바늘에 넣어가지고 실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매듭을 묶어줄게요. 매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길을 적당히 잘라가지고 묶을게요.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겉부분에도 크게 티가 안 나요. 같은 실을 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줬고 반대편 오른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실로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옆면에 망을 넣을 차례인데 옆면에 들어가는 망 사이즈 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방 바닥면에 넣었던 망의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기준이 될 거예요. 이쪽 면에 들어가는 망 사이즈는 가방 바닥면에 세로 사이즈와 전 지금 이렇게 미리 잘라놨는데 세로 사이즈와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면에 세로 사이즈랑 딱 맞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들어갈 거고 이쪽 면은 가방 바닥면에 가로 사이즈와 딱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들어갈 거거든요. 딱 맞죠?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즈를 재서 잘라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 이쪽 면부터 연결을 할 거라서 여기에 다시 한번 끼워 볼게요. 자, 이렇게 망끼리 이렇게 붙을 수 있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연결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가방 사이즈보다 좀 튀어나왔거든요. 이 부분 먼저 잘라내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가방 사이즈보다 조금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한 칸 더. 이 정도. 이만큼. 됐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데 윗부분은 이따가 연결할 거고 일단 밑부분부터 밑에부터 연결을 할게요. 루프 스티치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 건드리지 말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밑에 부분만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했거든요. 한 번 더 묶어가지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아, 4개의 옆면 모두 연결을 해줬고 이 넓은 옆면은 왼쪽 오른쪽 두 군데 묶어가지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도 가방이랑 망이랑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건데 윗부분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묶어서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바느질 하듯이 한 바퀴를 삥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이 가방을 완성을 할 때 40코로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보이는 이 V자 모양이 40코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이 40코에 한 코마다 바느질이 한 번씩 들어가면서 망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돗바늘에 실을 길게 잘라서 준비를 해줍니다. 저는 이 좁은 옆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망에서 가장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구멍에 바늘을 걸어주세요. 자, 여기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여기 자, 이 구멍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코를 찾아주면은 이 코죠. 여기에도 바늘을 같이 걸어줍니다. 자, 지금 제가 바늘에 걸어준 이 코가 이제 첫 코가 될 거예요. 이 첫 코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이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삥 돌아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망이랑 가방이랑 연결시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 코를 찾았으면 바늘을 쭉 빼가지고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한 10cm 정도 남기고 이 정도만 남기고 통과를 다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지금 매듭을 안 묶고 그냥 이대로 둘게요. 이렇게 둬도 따로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빼지 않는 이상 빠지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늘이 이제 가방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다시 바늘을 가방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걸고 두 번째 코와 가까운 망에 있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실을 쭉 뽑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연결이 되었고 이제 또 세 번째 코에 바늘을 걸어줍니다. 세 번째 코와 가까운 망의 구멍에다가 바늘을 걸고 세 번째 코도 같이 한꺼번에 넣어서 실을 또 쭉 뽑아줄게요. 바느질 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네 번째 코에 바늘을 걸어서 네 번째 코와 가까운 망의 구멍에다가 넣고 실을 쭉 뽑아줄게요. 마찬가지로 또 그 옆에 있는 코 쭉 넣어주고 자 이제 코너 부분이 나왔는데 코너 부분 만약에 이 겹치는 구멍이 없으면은 망에 구멍이 없으면은 여기는 그냥 한번 이렇게 가방의 코에만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쭉 뽑아주고 그런 다음 이제 다음 코는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망의 구멍이랑 코랑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쭉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코까지 해주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 자 이거는 매듭을 한 번만 묶어가지고 안으로 쏙 숨겨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가방의 핸들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생긴 비즈 모양 핸들을 똑같은 사이즈로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모양을 보시면 이런 입체감 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모양만 보면은 따라하기 어렵겠다.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특히 제 영상 중에서 비즈 가방 만들기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셨던 분들은 완성하기 아주 쉬울 거예요. 나는 비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비즈가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많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설명을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런 모양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가방 외에도 다른 뭐 가방이라든지 뭐 액세서리 만들 때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익혀두면은 써먹을 때가 많을 거예요. 자, 비즈를 준비하고 첫 번째 단에서는 마른 목골 모양을 37개를 만들 거거든요. 제 영상, 비즈 가방 만들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마른 목골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링크의 영상을 보시면은 마른 목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담아놨거든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 영상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른 목골이 뭔지 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낚싯줄을 잘라주는데 낚싯줄 자르는 길이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팔 길이에 약 2배 정도 되는 길이로 자 이렇게 2배 정도 되는 길이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마른 목골을 37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슬을 4개를 끼우는데 하나, 둘, 셋. 세 번째 구슬까지는 한쪽 낚싯줄에만 끼우고 네 번째 구슬에서 낚싯줄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교차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끝부분을 이렇게 동시에 잡고 마지막에 넣었던 구슬을 쭉 당겨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마른 목골. 아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른 목골부터는 구슬을 3개를 넣어줄 건데, 자, 낚싯줄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잡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 낚싯줄에 하나, 세 번째 구슬은 양쪽으로 교차. 세 번째 낚싯줄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교차시켜가지고 통과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동시에 잡고 마지막에 넣었던 구슬을 쭉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목골이 1개, 2개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37개가 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슬은 이렇게 교차시켜서 통과를 하는데, 제가 아까는 이렇게 낚싯줄의 끝부분을 한꺼번에 잡고 이렇게 쭉 마지막에 넣었던 구슬을 이렇게 쭉 내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낚싯줄을 당겨도 됩니다. 대신 이 낚싯줄이 구슬 사이에 껴서 꼬이지 않게만 잘 확인을 하면서 껴주세요. 저는 이제 마른 목골 37개가 될 때까지 다 만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면은 이게 쭈글쭈글 하거든요. 얘 지금 막 우글우글거리죠. 근데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다 펼쳐지니까. 비즈를 짜다 보면은 낚싯줄이 짧아져서 새로운 낚싯줄로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 짧아진 낚싯줄 마무리 짓는 법을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내가 왔던 구슬의 방향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낚싯줄을 끼워가면서 정리를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방법이 매듭 없이 마무리 짓는 방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죠. 이거 진짜 안 풀리는 거 맞아요? 또는 내가 이걸 쓰다가 낚싯줄 풀려가지고 구슬에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거 절대 안 풀린다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낚싯줄 묶으세요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낚싯줄을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편하고 생각보다 이 매듭 부분이 티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에 귀찮게 역방향으로 끼우는 작업 안 하고 그냥 매듭 묶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 놓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마지막에 넣었던 구슬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낚싯줄이 나와 있죠. 이 낚싯줄을 한 방향으로 모아줄 거거든요. 지금 낚싯줄은 이 마지막 마른 목골에 동쪽 방향에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서쪽과 남쪽 사이 여기로 모아줄 거예요. 또는 북쪽과 서쪽 사이 이쪽에 모아줘도 되고.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낚싯줄이 저는 서쪽과 남쪽 사이 여기에다가 모아줄 거니까 이 왼쪽의 낚싯줄, 지금 위에 보이고 있는 이 낚싯줄은 북쪽에 있는 구슬, 서쪽에 있는 구슬을 통과시켜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 거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낚싯줄은 남쪽에 있는 구슬을 한 번에 통과해서 이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북쪽에 있는 구슬 먼저 통과. 그런 다음에 서쪽에 있는 구슬 한번 통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낚싯줄이 여기로 왔죠? 자, 밑에 있는 낚싯줄도 마찬가지로 남쪽에 있는 구슬을 한번 통과시켜서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얘를 쫙 당겨보면은 자 남서 방향에 이 낚싯줄이 모여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한 번 묶고 안 풀리게 2번 묶을게요. 2번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듭이 여기 생겼죠? 그런 다음에 바로 자르지 말고 근처에 있는 구슬에 한 번 더 통과를 시켜가지고 한두 번 정도 더 돌린 다음에 잘라줄게요. 자, 낚싯줄이 잘 안 들어갈 때는 이런 바늘 저는 이거 돗바늘 좀 얇은 거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뚫어주세요. 이게 아크릴 비즈인데 한 번씩 구멍이 이렇게 확실하게 안 뚫려 있는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나 뾰족한 거 있으면 요걸로 한 번씩 뚫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잘라줄게요. 그리고 얘도 주변 구슬에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또 새로운 낚싯줄 가져와서 바로 연결을 해서 계속 짜볼게요. 자, 저는 마른 목골 36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마지막 37번째 마른 목골을 만들어 줄 건데 이제 37번째 마른 목골에서는 이 낚싯줄의 방향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1단을 끝내고 2단으로 넘어가는 마른 목골이기 때문에 지금 낚싯줄은 동쪽 방향에서 낚싯줄이 나오고 있지만 북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2번째 단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37번째 마른 목골은 자 지금 밑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 낚싯줄에 구슬을 먼저 2개를 넣어주고 오른쪽 낚싯줄에 구슬을 넣고 마지막 3번째 구슬에서 교차. 자, 이렇게 교차를 시키면은 자, 37번째 마른 목골에서 낚싯줄의 위치가 북쪽 방향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했습니다. 내가 마른 목골을 37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세어보려면은 자, 마른 목골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가면서 세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맨 위에 그러니까 북쪽 방향에 있는 이 구슬들을 세어보고 37개가 맞는지 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7개 다 했으면 2번째 단에 들어갈 건데 2번째 단의 첫 번째 마른 목골은 구슬이 3개가 필요해요. 자, 낚싯줄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이 낚싯줄에 구슬 2개를 먼저 넣고 세 번째 구슬에서 오른쪽 낚싯줄, 왼쪽 낚싯줄 교차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자, 2번째 단의 첫 번째 마른 목골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1단에서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북쪽 방향으로 나와 있는 이 구슬들 있죠. 맨 위에 있는 구슬들. 요것들이랑 연결을 해가면서 마른 목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낚싯줄이 지금 마지막에 넣었던 구슬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낚싯줄 2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낚싯줄,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요거는 잠깐 제껴두고, 왼쪽 낚싯줄, 왼쪽으로 뻗어 있는 낚싯줄을 이용해서 1단에 만들어진 이 북쪽에 걸려있는 이 구슬들이랑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왼쪽 낚싯줄을 가지고, 자, 여기 북쪽에 있는 구슬이랑 첫 번째 단의 북쪽에 있는 구슬이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과 첫 번째 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낚싯줄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의 두 번째 마른 목골부터는 구슬이 2개씩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명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영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쉬울 거예요. 지금 오른쪽 낚싯줄에 구슬 2개를 넣었고 두 번째로 넣었던 구슬을 교차시켜서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에 두 번째 마른 목골 이렇게 또 들어왔고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나와 있는 낚싯줄을 가지고 첫 번째 단의 북쪽에 걸려있는 이 구슬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저는 이 마지막까지 다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구슬 2개가 있고 오른쪽 낚싯줄에 2개를 통과시키는데 한 개, 두 번째 구슬에서 낚싯줄을 교차 통과 이렇게 해줍니다. 두 번째 낚싯줄에서 교차, 두 번째 구슬에서 교차 해서 쭉 당겨서 보면은 두 번째 단에 세 번째 마른 목골이 나왔죠. 그러면은 오른쪽 낚싯줄은 잠깐 제껴두고 왼쪽 낚싯줄을 이용해서 첫 번째 단에 북쪽에 걸려있는 이 구슬에다가 낚싯줄을 걸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방법대로 쭉 마지막 구슬까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단의 마지막 마른 목골을 만들 차례인데 이 마지막 마른 목골에서 낚싯줄의 위치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 끼우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낚싯줄이 이렇게 각각 잡고 있고, 자, 왼쪽 낚싯줄에 비즈를 하나 끼우고 2개를 끼우는데 두 번째 비즈에서 교차, 두 번째 비즈를 이렇게 교차시켜서 쭉 당겨보면은 낚싯줄의 위치가 북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제 이 비즈를 이렇게 모아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할 때 이렇게 가로로 놓고 짜면은 힘드니까 이제 세로로 놓고 볼 거예요. 지금 낚싯줄의 위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동쪽으로 가게 이렇게 한 바퀴 뒤집어 줄게요. 자,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놓고 짤 겁니다. 자, 이래 놓고 보면은
이제 세로로 놓고 보니까 한 단에 마른 목골이 2개씩 보여요. 1개, 2개. 이렇게 2개씩 보이거든요. 지금 낚싯줄의 위치는 첫 번째 단에 두 번째 마른 목골의 동쪽 방향에서 낚싯줄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모으는 작업을 할 때는 동쪽, 서쪽 각각 하나씩 낚싯줄이 걸리면서 이렇게 모아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동쪽에 하나 낚싯줄이 나왔으니까 서쪽에도 한번 걸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낚싯줄이 위아래로 나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낚싯줄은 잠깐 이렇게 제껴두고 아래쪽에 있는 낚싯줄을 가지고 이제 서쪽 방향으로 걸어줄 건데 이 걸어주기 전에 비즈를 하나 끼울게요. 비즈를 하나 끼운 상태에서 자, 서쪽 방향에 요 비즈에다가 낚싯줄을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싯줄을 걸면은 서쪽에 하나, 서쪽 방향에서 낚싯줄이 한번 나오고 동쪽 방향에서 낚싯줄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반복 작업이에요. 서쪽, 동쪽 이렇게 하나씩 걸려있으면 비즈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낚싯줄을 이 비즈를 기준으로 해서 교차시켜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비즈 하나를 가지고 낚싯줄을 왼쪽, 오른쪽 각각 넣어서 통과. 이렇게 교차를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켜줍니다. 쭉 당겨서 보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모였어요. 자, 끝부분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이라고 했어요. 이제 낚싯줄을 또 각각 동쪽, 서쪽에 걸어줄 건데 오른쪽으로 뻗어나와 있는 낚싯줄은 이 동쪽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이 비즈에다가 걸어주고 왼쪽으로 뻗은 낚싯줄은 이 서쪽에 비즈에다가 걸어주고 각각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비즈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낚싯줄을 교차해서 통과. 이번에도 쭉 당겨서 보면은 또 한 번 모였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뻗은 낚싯줄 동쪽으로 걸어주고 왼쪽 낚싯줄은 서쪽으로 걸어주고 그런 다음에 비즈 하나 가지고 와서 교차. 쉽죠? 그 다음에 쭉 당기면은 모아졌죠. 이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비즈까지 이렇게 넣어주면은 핸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매드 묶어서 마무리 짓는 방식대로 정리하고 낚싯줄 잘라주면 끝이에요. 자, 이제 핸들을 달아볼 건데 핸들은 이렇게 가방 겉면에 드러나게 이렇게 달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한 5cm 정도 내려서 연결을 해볼 거고 이 위치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달아주시면 돼요. 저는 한 이 정도 넓이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정도가 딱 안정감 있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아보려고 하고 일단 한쪽 먼저 달고 그 다음 쪽 이렇게 위치 잡아서 달아볼 건데 돗바늘에 낚싯줄을 한 줄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 내가 연결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일단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돗바늘을 이용해서 자 뒤에 있는 망이랑 코랑 같이 망이랑 코랑 같이 여기죠, 여기 같이 통과해서 낚싯줄을 뽑아줄게요. 낚싯줄의 끝부분이 다 빠지면 안 되고 나중에 여기는 매듭을 묶어줄 거기 때문에 살짝 남겨두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비즈를 가지고 와서 비즈의 한 5cm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낚싯줄을 이렇게 걸어줄 건데 지금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은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이 뾰족한 부분이 가방 겉면에 이렇게 드러나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낚싯줄이 걸리는 방향은 이 구슬 뾰족한 부분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 5cm 정도 되는 위치에 이렇게 낚싯줄을 넣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준 다음에 낚싯줄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에 있는 낚싯줄이랑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낚싯줄을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아까 짧게 남겨놨던 이 낚싯줄이랑 함께 매듭을 한번 묶어줄게요. 매듭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짧고 여기도 짧고. 자, 윗부분은 연결을 했고 이제 아랫부분도 연결을 할 건데 이때 루프 스티치가 이렇게 눌리면은 안 예쁘니까 살짝 옆으로 제껴놓고 이렇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연결을 해줄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돗바늘에 돗바늘에 낚싯줄 걸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더 짱짱하게 달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에 한 번 더 매듭 묶어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위아래 이렇게 2군데만 연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낚싯줄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다 핸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앞뒤로 핸들을 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방은 다 완성을 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안쪽에 보이는 플라스틱 망이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가릴 만한 뭔가가 필요한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중에 집에 미싱이 있다, 아니면 손바느질을 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맞는 원단을 사다가 이 가방 안쪽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안감을 만드는 거죠. 안감을 만들어서 이 테두리 라인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면 그게 제일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 구독자님들은 그 방법을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짠! 이렇게 도트 파우치를 준비했는데 얘를 이렇게 가방 속에 쏙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기만 해도 거의 가려졌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 파우치의 단점은 내용물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을 때는 잘 가려져요. 근데 내용물이 없을 때는, 자, 보세요. 또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것도 너무 싫다, 난 싹 가려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바느질
해서 이 파우치랑 가방이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왜 안 할 거냐면은 제가 이 파우치 말고도 지난번 키트에 제작했던 파우치들이 또 있잖아요. 요거 그때 뽀글뽀글 윈터백 키트 때 제작했던 파우치인데 요거 이렇게 끼워도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제가 베이지도 제작을 했었죠. 베이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 파우치도 바꿔가면서 쓰려고 저는 바느질 안 하고 그냥 조금 보여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려고 생각 중이고,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붙이는 걸로 해서 그냥 싹 가려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우치 이 바닥 부분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 양쪽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박음질된 부분이 있어요. 이 라인에 맞춰서 이 라인이랑 가방의 이 세로면이랑 맞춰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넣어주세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천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딱 이 사이즈에 맞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연결해 놓고 자, 이 기퉁이부터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자, 바늘을 가방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빼면서 파우치랑 가방이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삥 돌아가면서 연결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